어제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애초부터 행사 참가자들을 노리고 계획한 범행이 아닌 개인 간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은 오늘 감독위원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로버트 허 특검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백악관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관련 논평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끝난 새해 첫 달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8,000건 감소한 2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겼습니다. 엘라바마주 의회에 발의된 자유의 소리법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미성년자 인신매매범에게 종신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 후에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인으로서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진다는 미국 한인사회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시,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목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의 슈퍼볼 우승 축하 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애초부터 행사 참가자들을 노리고 계획한 범행이 아닌 개인 간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캔사스시티 경찰국의 스테이시 그레이브스 국장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예비조사 결과 테러나 자생적 폭력 극단주의와의 연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여러 사람 간 다툼이 총격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 구금된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총격에 따른 경위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레이브스 국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며 이 총격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사건 영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날 오후 캔사스시티 유니언역 광장 앞에서 열린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 총격이 발생해 모두 2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이 43세 여성 엘리자베스 갤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피해자 22명의 나이는 8세부터 47세까지 다양하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위원장은 오늘 감독위원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신용카드 회사를 소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모는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바이든 가족이 중국 회사
CEFC가 직간접적으로 지불한 개인 비용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쿠먼은 특히 어제 아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소환장이 발부됐다고 밝히고 다른 주요 기업에도 소환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쿠먼은 우리는 여러 신용카드 회사를 소환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실시한 인터뷰와 증언을 통해 우리는 바이든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러한 신용카드가 CEFC 또는 CEFC가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를 통해 지불됐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조사해야 할 사항이며 오늘 마침내 소환장을 발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먼은 또 모든 은행 명세서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신용카드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다양한 신용카드였다라며 그들은 수십 개의 신용카드와 수십 개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좁힐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가족의 여러 구성원이 사용한 특정 신용카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모 위원장은 이 수사를 시작할 때는 아무도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왔고 이기고 있고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신용카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로버트 허 특검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백악관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관련 논평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허 특검의 보고서는 바이든의 기밀 자료 처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인터뷰 중에 건망증을 보였고 자신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백악관은 초안을 검토하는 것이 허용됐으며 백악관 법률 고문인 에드 시스켈과 바이든의 개인 변호사 밥 바우어는 보고서 내용에 반대했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이 서한에서 시스켈은 허 특검이 그러한 발언을 포함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또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법무부 정책을 위반했다고 썼습니다. 허 특검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과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 자료를 보관하고 공개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적었지만 결국 기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바이든이 인터뷰에서 그랬던 것처럼 배심원단 앞에서 자신을 동정심 많고 선의가 있으며 기억력이 좋지 않은 노인으로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에 기소를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날 두 사람 모두에게 답장을 보내 허 특검의 보고서를 옹호했습니다. 시스켈과 바우어에게 브래들리 와인샤이머 법무차관은 법무부는 법무장관에게 제출된 보고서와 그 공개가 법적 요구사항 및 부서 정책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샤이머는 이 보고서는 부서의 관행과 법무장관의 투명성에 대한 약속에 따라 의회에 제공되고 공개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를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 선정부터 판결까지 약 6주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의회 난입 사태,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과 관련한 4개의 사건에서 91개의 혐의로 형사 기소됐지만 맨하탄 형사법원을 제외하고는 공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성추행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소송 재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자산 부풀리기 의혹 관련 소송은 모두 민사 재판이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에 대한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4건입니다.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11월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은 연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연말 소비 시즌이 끝난 새해 첫 달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감소한 7,00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2% 감소를 예상한 전문가 전망치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선 0.6% 증가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3.1%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 소매 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서도 감소했음을 시사합니다. 전월 대비 0.6% 늘어 예상 밖 호조를 기록했던 작년 12월 소매 판매는 증가율이 0.4%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8,000건 감소한 2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다소 밑도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작년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월 21일에서 27일까지 한 주간 189만 5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실직자 중 일자리를 새로 구한 이들이 줄었음을 시사합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작년 10월 들어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11월 하순 이후 180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겼습니다. 머스크는 어젯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스페이스X가 법인 설립주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겼다라며 만일 당신의 회사가 아직 델라웨어에 설립돼 있다면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주로 옮길 것을 추천한다고 썼습니다. 머스크는 이 게시물에 텍사스 주 당국이 발급한 스페이스X의 법인 등기 서류 사진도 게시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자신이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법인 소재지도 델라웨어주에서 네바다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가 델라웨어주에 반감을 품고 자신이 세운 법인 등기를 속속 이전하는 것은 지난달 말 델라웨어주 법원이 내린 판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 주주가 테슬라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승인 무효 소송에서 이사회와 머스크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받은 560억 달러 규모의 스탁 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엘라바마주 의회에 발의된 자유의 소리 법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하는 경우 최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알라바마주법은 1등급 인신매매를 클래스 A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나 기븐스 주 하원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콜롬비아의 성매매범으로부터 미성년자를 구하기 위한 작전을 펼친 팀 발라드의 실화를 다룬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의 제목을 따서 명명됐습니다. 어제 KIB 주지사는 연설에서 이 법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나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알라바마 주지사는
우리는 대중에게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며 영화 자유의 소리는 그것을 일깨워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이민 후 자녀 세대로 갈수록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진다는 미국 한인사회 대상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의뢰로 나종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등 미국 동북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1,2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민 1세대 응답자의 66%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라고 답한 이민 1세대는 32%였습니다. 이민 1.5세대 이후 세대에선 이 같은 응답 비중이 뒤집혔습니다. 1.5세대 이후 응답자는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답한 비중이 37%인 반면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다는 응답 57%는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차세대가 한인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40대 이상 연령대는 매우 필요하다라는 응답 비중이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았지만 30대는 58%, 20대 이하는 46%로 떨어졌습니다. 또 한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관해서도 40대 이상 연령대는 매우 자랑스럽다라는 응답 비중이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았지만 30대는 66%, 20대 이하는 5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한인 동포가 모국에 대해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문항에도 이민 1세대는 76%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답한 반면 1.5세대 이후 세대는 같은 답변 비중이 57%로 적었습니다. 나 교수는 세대가 거듭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한인 정체성 및 모국과의 연대감이 점차 희박해지고 한국어 사용 및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미국 문화 또 사회에 더욱 동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기소 포기 선언을 했던 로버트 허 특검이 연방 하원의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연방 하원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금 탄핵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 사법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기밀문서 처리에 대해서는 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하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냥 FBI 보내가지고 기습해서 압수수색을 펼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또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아예 기소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고 이중구조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이 강력한 불만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로버트 허 특검이 어떻게 해서 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이것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와 맞물리게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금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면은요, 다음 달 3월 12일에 하원 청문회에 출두하게 될 예정입니다. 월요일에 하원 감독 책임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 그리고 세입위원회 위원장 3명의 위원장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로버트 특검하고 바이든 그리고 바이든의 대필 작가인 마크 주어니처라는 작가의 인터뷰 녹음 내용을 녹취한
이러한 그 문서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3개의 하원위원회가 전부 다 바이든 탄핵 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원회들입니다. 허 특검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바이든에 대한 형사 고발을 권고하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재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스터 바이든이 인터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하고 이게 허 특검하고 바이든 대통령 간의 인터뷰에서 그랬던 것처럼 동정심 많고 선의가 있는 노인으로 배심원단 앞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억력이 나쁘다라고도 인정을 합니다. 이 특검 보고서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관찰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해보고 직접 살펴보았더니 그는 많은 배심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식별하고 싶어할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배심원단 앞에 섰을 때 그냥 연약한 그리고 동정심 많고 착한 노인네로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냥 무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재판 가봤자 무죄 처리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을 했던 겁니다. 고의적인 정신 상태가 필요한 심각한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믿기에는 정신 상태가 온전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백악관이 나중에 발끈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앞서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 허 특검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하고 백악관 측에서 이 보고서를 미리 검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일단 미리 보고서를 검토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월권행위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통수권자 입장에서 자신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특별 검사 보고서를 자신이 먼저 미리 확인해 본다. 이게 옳지 않죠. 저희가 볼 때는 옳지 않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법무부에다가 메릭 가랜드 법무장관한테 이 보고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법무부에서는 바이든에 대한 이 로버트 허 특검의 보고서를 그냥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문제될 거 없다. 여태까지 우리 전례로 보았을 때 문제될 거 없다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이게 연방 법무부가 과연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뛸 수 없게끔 끌어내리려고 작전을 편 건지 아니면 무엇인가 좀 문제가 생겨서 복수를 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지금 저희로서는 현재는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될 거 없다라는 답변은 메릭 갈랜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법무차관 브래들리 와인샤이머라는 법무차관 입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법무차관이 엑스맨이고 로버트 허가 지금 배신 땡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몰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이미 본인들이 과거에 죄를 지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금 마구 남용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월 12일 날 로버트 특검이 연방 하원 의회의 청문회에 나와서 과연 어떠한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좀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대선에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바이든이 스워니처, 그러니까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필 작가인 스워니처와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바이든은 이 허 특검의 보고서가 발표된 2월 8일 기자회견에서 이걸 부인했고요. 그런데 2월 8일 날 이것이 발표되기 전날인 2월 7일 날 백악관에서는 허 특검의 보고서를 미리 살펴봤다. 이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3월까지는 저희가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2월 15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